네,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 파운드리 관련된 내용 조금 추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수치는 37.6조 원. 네, 37.6조 원입니다. 살짝 이제 40억이 혹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40조가 근데 37.6조 원 나왔네요. 이게 일단은 그 컨센서스는 대략 맞았습니다. 네,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38조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대차게 틀렸거든요. 증권사 컨센서스가. 그래서 그때 증권사 컨센서스가 40조 원 초중반이었어요. 근데 57조가 나와버렸잖아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SK하이닉스의 실적 컨센을 많이 올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기 전에 SK하이닉스의 1분기 증권사 실적 컨센서스가 30조 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계속 올리기 시작하더니 이게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40조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컨센이. 근데 실적 발표 직전 되니까 이게 38조까지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오늘 실적 보니까 37.6조 원. 네, 굉장히 잘 맞췄다. 삼성전자에서 틀린 경험을 삼아서 하이닉스의 실적은 컨센에 부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메리츠의 전망이었습니다. 메리츠. 왜 메리츠를 제가 주목했냐면 메리츠가 그 1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54조를 전망했어요. 50조를 넘게 전망한 증권사도 제가 알기로 메리츠 말고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54조까지 질렀어요. 그래서 와 저건 너무했다 싶었는데 57조 찍었죠. 그래서 이거 메리츠가 상당히 정확하게 맞췄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메리츠에서 얼마를 예상을 했나를 제가 궁금하게 봤거든요. 근데 37.5조 원 예상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37.6조 원이죠. 와 굉장히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메리츠의 전망이 좀 신뢰가 있나? 앞으로 제가 메리츠 증권을 좀 눈여겨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홍보 아닙니다. 메리츠랑 저는 아무 상관없고요. 관련 내용들을 보면 37.6조 원, HBM을 넘어서 범용 D램까지 공급이 상당히 부족해졌다라는 겁니다. 순연금 35조 원, 재무건전성 개선하겠다라고 봤고요. 다른 내용은 뭐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정말 놀라운 건 뭡니까? 요거죠. 영업이익률 72%. 와, 엄청납니다. 1,000원어치 팔면 720원이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나올 수 있는 수치인가 싶거든요. 이게 그 이익률이 높다고 하는 엔비디아나 TSMC보다도 높은 겁니다. 네, TSMC가 50%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한 60% 정도? 60% 조금 넘나?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가 72%. 미쳤습니다. 도둑놈 소리 들을 정도로 엄청난 영업이익을 올렸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쇼티지가 메모리가 너무 심하고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는 업체입니다. D램, 낸드, HBM 여기에만 이제 집중돼 있고 특히 요즘에는 HBM 비중을 크게 늘려놓은 상태라서 HBM 부분에서의 이익은 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절대적인 메모리 생산량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 높습니다. 근데 HBM에 있어서만큼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높죠. 그러니까 이게 생산량은 비슷해요. 생산량은 비슷한데 SK하이닉스가 수율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HBM 전체 생산량은 삼성전자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 뭐 마이크로는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훨씬 많고요. 하이닉스가. 그래서 하이닉스가 HBM에서는 굉장히 공고한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조금 이제 딥하게 보면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HBM에 그 일시 공정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했고 SK하이닉스는 그 기존의 안정적인 HBM에 일비 공정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면 수율은 당연히 기존의 안정적인 일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일시를 더 빨리 도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HBM4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볼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1B나 1C는 10나노대 공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4나노, 3나노, 1.6나노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10나노? 뭐 그렇게까지 높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D램 공정은
나노를 뭐 5나노, 4나노까지 가기가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10나노대에서도 더 나노화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파운드리 공정은 지금 4나노, 3나노, 2나노 여기까지도 이제 오고 있죠. 그래서 파운드리 공정이 훨씬 더 세밀한 공정이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맨 밑에 들어가는 다이를 파운드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훨씬 더 미세화 공정이 되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로는 안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그죠? 네,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소폭이지만 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로는 원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면 세론, 그러니까 좋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밀리려면 그 다음 실적이 조금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우려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반도체는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현재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성장 스토리는 뭐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게 요건 SK하이닉스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랑 조금 더 그 밀접한 얘기인데 TSMC와 일텔, 일라롯데 반도체 경쟁 포문 열었다. 삼성전자 대응에 부담을 키운다. 지금 보시면 테슬라가 이제 테라팹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테라팹. 자기가 직접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생산을 하겠다는 건데 물론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팹리스는 팹리스대로, 그러니까 파운드리는 파운드리대로, 메모리는 메모리대로 이렇게 특화가 딱딱딱 돼 있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상 이거를 그냥 혼자서 다 하겠다는 건데 이게 가능할까?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이걸 하려면 지금 장비 업체나 이런 업체랑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도 쇼티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업체에도 장비를 대기가 빡빡해요. 근데 지금 시작하는 테슬라의 장비를 댄다는 거는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결국 꼬시는 건 뭐죠? 돈입니다, 돈. 내가 돈 왕창 줄 테니까 테라팹에 와서 장비도 제공해주고 기술 좀 줘봐. 같이 하자. 요겁니다.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요즘에 눈여겨보고 있는 업체가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반도체를 쓰겠다라는 말도 했고 그 다음에 인텔의 파운드리까지 쓰려고 하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파운드리도 확실히 쇼티지구나. TSMC가 지금 파운드리에서는 뭐 가장 인류고요.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뒤를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인텔 파운드리는요. 저 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인텔의 칩을 받고 인텔과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뭐죠? TSMC랑 삼성 파운드리는 테라팹에 자원을 제공해줄 여력이 별로 없다. 사실 테슬라가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에 접촉을 시도했었는데 삼성이 우리 같이 그냥 그 파운드리 짓거나 이런 거 말고 그냥 테슬라 칩을 더 많이 생산해 줄게. 이렇게 이제 설득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삼성 파운드리 입장에서도 테슬라랑 새롭게 뭔가를 하기는 부담입니다. 왜? 요즘에 파운드리 좀 살아나고 있는데 굳이 이제 새 판을 짤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의 고객으로 좀 끌어들이고 경쟁사를 만들지 않으려는 그런 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인텔이랑 손잡는 게 삼성전자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그 공급 부족 사태가 현실화가 될 가능성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TSMC는 가동률이 뭐 당연히 90%대 뭐 100%를 돌파하는 상황이고요. 삼성 파운드리는 현재 가동률이 80%, 7, 80%까지 올라온 것으로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삼성 파운드리도 확실히 가동이 잘 되고 있기는 합니다.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도 있고 테슬라와의 협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삼성전자 주가 한번 보면 삼성전자는 오늘 하이닉스보다는 셉니다. 그동안 못 갔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정고점 돌파를 좀 시도 중이고 에이직 반도체 시대로 가면 삼성전자의 그 IDM 일관화죠. 그러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파운드리까지 같이 하는 요런 공정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거는 공식 용어는 아닌데 우리가 메모리를 잘하니까 비메모리라고 하죠. 원래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좀 더 힘이 실릴 수 있죠. 그래서 결론은 하이닉스 실적 뭐 좋았고요. 좋았고 앞으로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반도체 빅2의 경쟁력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있다. 뭔가 어떤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빅2가 조정이 쫙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는 하락할 때 계속 저가 매수를 노려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반도체 대응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